며칠 전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과 관련된 재미있는 글 하나가 올라와서 영상으로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영상이 인기가 좋아 오늘은 2탄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해외에 올라온 글의 제목은 당신이 좋아하는 한국의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들을 제외한 다른 한국의 장점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외국인이 뽑은 한국의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점은 도시 한복판에서 산을 찾을 수 있다는 점과 완벽한 인프라로 인해 차가 없이도 카페나 마트에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깨끗한 거리 등을 장점으로 뽑았었는데요. 이 말고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쿠르트 아줌마를 뽑았습니다. 사실 이제는 한국에서 카페에 지갑이나 노트북을 두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은 외국인들 모두가 알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치안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한국 길거리에는 카트에 야쿠르트를 담고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를 볼 수 있다. 나도 가끔 사 먹곤 하는데 카트에 냉장 기능도 있어서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놀라운 건 가끔 주인 없이 카트만 혼자 덩그러니 길거리에 남아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 카트에 따로 잠금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통째로 훔쳐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해서 그 옆에서 자리를 지킨 적도 있었는데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화장실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치안을 느낄 수 있었지. 아마 미국이었다면 야쿠르트는 남아있지 않았을 거야. 카트라도 건사했다면 다행이었겠지.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외국인 글쓴이의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인이라면 길거리에 있는 야쿠르트 판매 카트를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으실 텐데요.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지 이해가 갑니다.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마저도 길거리에서 수많은 노점상을 볼 수는 있지만 한국처럼 잠시라도 물건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건 그냥 대놓고 내 물건을 훔쳐가라는 뜻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차돼 있는 자동차의 유리를 깨고 안에 물건을 훔쳐가도 못 잡는 판국에 노점상에 있는 물건은 누가 훔쳐가더라도 거의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가면서도 부러운 것이죠. 두 번째는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는 사진 부스입니다. 한국에는 이제 길거리마다 인생 네컷과 같은 포토부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또는 커플들끼리 간편하게 몇천 원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인데요. 한국을 여행 와서 이렇게 지역마다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많아서 새벽에도 술을 먹다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새벽 치안을 불안해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장소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 한 외국인은 한국은 새벽 3시에도 우스꽝스러운 모자와 머리띠를 쓰고 그날을 사진에 담을 수 있는 포토부스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였다면 이곳은 노숙자들의 집으로 점거됐겠지만 한국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남미처럼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나라의 경우 새벽에 운영되는 곳들은 노숙자들 문제로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길거리에서도 노숙자를 쉽게 찾아볼 수 없고 24시간 에어컨이나 히터가 틀어진 무인가게나 포토부스가 넘쳐나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고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찜질방 한식 문화였습니다. 현재 찜질방은 특히 미국에서 엄청난 호황을 맞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추운 날에는 뜨끈한 온돌바닥 등을 대고 누워서 먹고 싶은 걸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이야 모든 집에 온돌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찜질방을 가지 않고 집에 이불 깔고 누워 TV를 보면서 손이 노랗게 변할 때까지 귤을 까먹으며 일상을 누릴 수 있지만 외국의 경우는 한국처럼 온돌이 깔린 집이 거의 없고 온돌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뜯어내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해 비싼 비용으로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찜질방을 찾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 찜질방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찜질방에서 몸을 지질 수 있기 때문에
찜질방이 인기를 끌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찜질방에서 한국 드라마에서 유행하는 여러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인기를 더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여러 찜질방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찜질방과 식당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볍게 식혜와 맥반석 계란을 파는 건 이제 없으면 안 되는 하나의 찜질방 문화가 됐고, 이 밖에도 제육볶음, 미역국, 비빔밥, 육개장, 돈가스 등등 수십여 가지의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식당이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찜질방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찜질방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여겨지고 있기도 한다죠. 이렇게 총 3가지 한국의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점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 밖에도 외국인들은 저마다 한국의 좋은 점을 댓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제외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대체로 안전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가 희생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전거는 서울에서도 그렇고 여기 필라델피아에서도 항상 도둑 맞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니 한국만의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서울 지하철 열차가 출발하거나 도착할 때 연주되는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2017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고요. 저도 그렇네요. 환승역에 접근할 때 기차에서 연주되던 가야금 징글이 정말 그립습니다. 이제 집에 다 왔어라는 거대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나도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유튜브에서 그 음악을 항상 찾아 듣곤 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작고 귀여운 행복이었답니다. 도처에 있는 작은 공원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 그늘을 걷고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비행을 끝내는 것을 좋아해. 항상 나이든 현지인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가끔 대화를 나눈다. 어쩌면 강아지를 쓰다듬어 줄 수도 있어. 그러면 다시 도시로 나가 바쁘게 지낼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나는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항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건 단순히 냄새였다. 평생을 미국에서 살았는데 서울에 오면 노점상들이 요리하는 음식 냄새가 나고 정말 그냥 너무 먹고 싶다. 그리고 피자처럼 자장면을 주문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훌륭하다. 오예, 다양한 배달 음식과 불경건한 새벽 시간에 음식을 배달할 수 있다는 점은 천국에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한국에서 짜장면 주문은 싸고 맛있고 팁이 없기 때문에 굉장하고 나중에 더러운 접시는 종종 가져가기도 한다. 밤 붕어빵, 고구마, 찜질방에서 오후를 보낸다. 스포츠 행사나 콘서트 안에서도 음식 비용은 외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요리에 나오는 배달 음식이란 말이죠. 내가 가장 좋아했던 건 어디서든 온수가 나온다는 점과 온열 변기비대. 난 그것이 없으면 이제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 깨끗한 거리, 훌륭한 인프라, 좋은 음주 문화. 사람들은 옷을 잘 입는 방법을 알고 있고 밤에는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